그 KBS 단독을 보니까 일본 제철이 그 주식 배당금 있잖아요. 배당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 배상하겠다고 했었다면서요. 이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 저런 안건으로 이야기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당액의 절반을 줄여가지고 그 돈으로 뭐 보상금을 지급하자 이렇게. 이게 일본 기업들도 당연히 이건 배상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 미쓰비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범 기업들도 강제동원 배상금을 지급하려고 했었어. 물론 이거를 백지화시킨 건 아베겠지만 그 보도에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일본 제철 주주총회 보고서에 배당 재산의 할당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보통 주식이 1주당 10엔인데 1주당 5엔을 감액해서 그 차익을 강제동원 피해자의 보상으로 쓰겠다라고. 이게 뭐냐면 일본에서도요. 이거 일본인들이 이거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본 제철의 주주가 됐어. 그 주주가 돼가지고 주주총회에서 이건 배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논의를 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극렬하게 반대하는 거는 일본 정부의 입장일 뿐이고, 일본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 제철이든 미쓰비시든 그러니까 피해자들한테 배상금을 지급하고 그거 일종의 마케팅 비용으로 이렇게 희석시키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업의 이미지가, 그러니까 그 과거를 반성하고 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나쁜 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으로서도 괜찮은 방안이기 때문에 배상금을 지급하려고 여러 방법을 알아봤는데 일본 정부가 나서서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베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이제 물론 이게 부결이 됐긴 하지만 일본 사람들도 뭐 주주총회 보고서를 보면 불과 2년 전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 판결은 따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2021년이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내에서 굉장히 높을 때고 국외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지도나 좋아하는 호감도가 굉장히 높을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노재팬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일본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베가 나타나기 전까진 이런 활동을 했지만 이제 아베가 확실하게 목적을 가지고 푸시를 했을 때는 정부에서 하니까 또 네.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미쓰비시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2010년부터 31차례 협상 테이블에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배상은 하겠지만 얼마냐에 대한 협상이에요. 대략 보면 여기 있잖아요. 그 문서에 보면 전 조선 여자 근로 정신대 문제에 대하여 협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 한국 사람들 데려다가 월급 안 주고 거의 죽다시피 죽는 사람도 꽤 많았고 예.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일본 기업들도. 지금 윤석열이 뭐야? 윤석열은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최소한 이런 거잖아요. 사과도 하려면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형식적이나마 사과해라. 예. 대신에 전범 기업들이 배상해라. 이거 그거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돈 많지도 않아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런 예. 기업들이 그거 배상 못 해줘가지고 지금 살아계신 분들 많지도 않단 말이에요. 이걸 윤석열이가 결국 못하게 막아버린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오냐 하니까 이제 수염 잡아 끌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규제해달라. 이게 이제 저 후쿠시마에 있는 그 후쿠시마현 지사가 기시다를 만나갖고 요청을 합니다. 후쿠시마산에 대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입 금지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우리나라도 수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풀어달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요. 저 후쿠시마현 지사가 한 말입니다. 정부로서 수입 규제 완화 문제를 포함해 한국과 일본의 교류 촉진, 외교 관계의 탄탄한 구축을 도모해야 하지 않냐는 이야기를 기시다 총리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이 문제를 포함해 지금 외교적으로 중요한 시기니 잘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저 후쿠시마 현의 지사가 총리한테 이거 있잖아, 한국이요, 우리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안 하는 거 해결해 주세요 하니까 오케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후쿠시마 현 지사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인데 문제는 뭐 지금 5월에 G7 회의 끝나고 나서 6월 정도 되면은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제일 먼저 오염되는 지역에서 나는 수산물을 대놓고 먹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네. 이 왠지 윤석열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것 같아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시다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걱정하지 마. 윤석열 저거 모질이야. 그런 느낌이 있었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이런 문제를 잘해 나가겠다. 물론 의례적인 답일 수도 있지만 자신이 있는 거예요. 윤석열은 저거 풀어줄 것 같거든. 뭐 후쿠시마 폭발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이니까 기시다도 윤석열을 모르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몇 번 만나보니까 야, 얘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라는 확신이 생겼을 거고 이거는 후쿠시마 뭐 수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벽하게 우리가 막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수준 아닌가요? 사실 암암리에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김건희처럼 있는 건데. 포대가리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대놓고 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뻔뻔하게 나오는 건데 이거는 정권 바뀌고 말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수출하면 수출한 만큼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빠른 시일 안에 이걸 털고 가고 싶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막힐 때 이번 막히더라도.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지소미아일 거라고 보고요. 일본 언론에서 이미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의제가 이미 저쪽에 노출된 거지. 그리고 오염수 방류나 수산물 수입 규제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G7까지 좀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일단 좀 그렇게 보고 이번에 서울대 교수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보통 있잖아요. 저 정의구현 사진단하고 서울대 민교협 교수님들은 나라가 정말 위태로울 때 나서잖아요. 이분들 지금 뭐라 그랬냐면 굴욕 강제동원 해법 최소 존중도 없다. 이게 이제 그 대한변협의 변호사님 나와가지고 이거 윤석열 탄핵 사유 된다랑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네. 저분들 모여갖고 이제 강제동원 해법이 너무 굴욕적이다. 최소한 피해자에 대한 존중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로 끝난 게 아니고요. 이거 철회하라. 이거 철회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굴욕적 해법 처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법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는데 저 성명서를 읽어보면 그 맥락 속에서 분노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차마 그 문서로 쌍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곤조곤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분노를 감출 수는 예. 없는 거거든요. 대신해 드릴까요, 교수님들? 윤석열 정부 굴욕적 징용해법 처리하라 시발 뭐 이런 거였겠지. 이게 저 성명서 내용에 뭐가 나오냐면 2018년에 대법원 판결 당시에 자유한국당도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그때 나경원, 뭐 하태경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법을 발의했다 예, 그러죠. 예. 어떻게 배상할 건지. 음. 와.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는 윤석열의 그 해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대통령 하나만 쳐다보고 있어요. 다 필요 없고 내가 공천만 받을 수 있다면 윤석열에 어디든 구석구석 다 핥아주겠다. 아, 작정하고 하는 거죠. 참네. 근데 이분들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 뭐였냐면 피해자들이 그 배상안을 거부하는 한 대법원 판결은 유효하다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법의 기본 상식이죠. 그 당사자가 동의를 안 하는데 어떻게 그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지. 내가 그 야수임을 내가 흠씬 두들겨 패갖고 다쳤어. 근데 요거를 특수관계인 마차임 저한테 저거 야수가 아니라 내가 그 치료비 내줄게 뭐 이런 상황하고 똑같은데 기분 나쁜 거야. 본인 입장에서 내가 사과를 안 하니까. 그런 경우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나는 합의를 안 해줘. 근데 푸나님은 돈 100만 원 던져주고 합의했다 쳐.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돈은 마차한테서 받아. 네, 그렇죠. 실제로 그 피해자분들은 이거 안 받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안 받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동량한 돈 안 받겠다. 제2의 을사늑약이다. 이런 식의 양금덕 할머니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90이네. 95세요. 95세. 근데 이 돈 안 받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진짜 멋있었어요. 이게 지금 피해자들이 거부하는 한 대법원 판결은 유효하다는 이게 탄핵 사안이다가 또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이 그 이야기도 했어요.
한미 동맹이 미일 동맹의 하위 동맹으로 편입됐다 지금. 그러니까 바이든의 머릿속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일본을 조종해서 일본이 지배하는 그러니까 제일 밑에 구조에 들어가 있었다는 게 최근에 이제 느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분노스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그 할배 대통령이라고 뭔가 좀 점잖고 착하다는 그런 이미지도 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바이든이 젊은 시절 그 정치를 했을 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추진해온 어떤 정치적 구조물이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도 그렇고 아태 전략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게 단순히 최근에 불거진 게 아니라 바이든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서울대 교수님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근본 원인으로 돌아가 봐라. 대법원 판결 후에 일본이 그걸 보복하느라고 수출 규제를 했던 거잖아요. 이게 한일 관계의 악화의 근본 원인이면 그걸 다시 풀어야 된다는 거지.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일본이 일방적으로 때렸는데 거기에 맞대응해서 쉽게 표현하면 정당방위로 한일 무역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풀 생각을 하지 않고 전 정부가 했던 거는 무조건 틀어서 해법 자체가 완전 틀려먹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고요. 지금 이게 서울대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각계각층에서 지금 반대의 운동이 일어나는. 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거 점점 커질 거예요. 윤석열 일본 갔다 오면 덜 커질 겁니다. 광우병 소고기 같은 그런 느낌까지도 와요. 현실적으로. 이거 윤석열이 그러니까 옛날에 이명박이 광우병 소고기를 연령을 낮췄잖아요. 광우병 위험이 없는 낮추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 일본이 예를 들면 반성이라도 좀 하고 뭔가 이렇게 받아들인 상황이 아니라 강제 동원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윤석열이 이거 끝까지 밀어붙이기 힘들고 윤석열 성정에 되돌리기도 힘들면 국민들이 계속해서 윤석열을 반대하는 집회나 할까 이 어떤 분노가 좀 들불처럼 일어나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1905년에 일본이 조선을 먹겠다 하고 이제 그때 조약을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지배하던 건 왕정의 나라였지 않습니까? 황제가 있었던 대한민국에. 그때도 조선인들은 그거 수용 못했어요. 아무리 왕이어도 네가 뭔데 조선을 팔아넘기냐 이렇게 해서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했었던 거 아닙니까? 이거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이 문제는 정말 잘못 건드린 문제 중에 하나예요. 민족 자긍심이라는 건 일부 이직들은 뭐 그래도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비정상이니까 빼고 일반 국민들 누구나 다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려면 일본이 진지한 사과를 했다면 또 모를까. 아니 일본 전범 기업이 잘못한 거를 한국 기업이 대신 배상하는 게 역사상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하영미님 그리고 부패한 판검사들 썩어버린 언론님. 닉네임 너무 길어요. 님 감사합니다. 땡큐. 자 여러분들 새날 구독과 멤버십 좀 해주실 타임인데 오늘 멤버십들이 간혹 올라오는데 기분이 좋네요. 멤버십 감사합니다. 숫자는 날마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계속 줍니다. 카드 교체하고 이러는 과정에 있어서 멤버십 좀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가 생활에 조금만 있으면은 구독자가 7만. 7만 7,700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구독 좀 해주십시오. 상징적인 숫자죠.